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서울 SK 대 한국가스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SK는 시즌 초반부터 악재가 겹치며 고전 중이다. 지난 경기에서 삼성에게 패하며 연패를 이어갔고 팀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다. 오재영과 멀로가 분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득점 루트가 막혔다. 주전 에이스 안영준과 센터 오세근의 부상 공백이 크며 팀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다. 여기에 핵심 외국인 선수 원희마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 EASL 일정까지 겹치며 체력 소모가 심하고 로테이션 폭도 좁아졌다.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밀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박정현과 최준용이 꾸준히 출전 시간을 소화하지만 결정적인 임팩트는 부족하다. SK는 여전히 빠른 전환 공격을 시도하지만 마무리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결국 주전 전력의 부상 여파가 경기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스공사는 개막 초반부터 극심한 부진을 겪었지만 점차 경기력이 회복되고 있다. 퍼킨스가 합류하면서 골 밑에서의 피지컬 싸움이 안정됐고 공격 전개가 다양해졌다. 벨랑겔은 아시아 쿼터답게 볼 운반과 3점 라인 외곽 공격에서 꾸준한 존재감을 보인다. 국내 선수들의 기복은 여전히 아쉽지만 전반적인 밸런스는 시즌 초보다 개선됐다. 특히 퍼킨스의 존재로 인해 세컨드볼 싸움과 공격 리바운드 비중이 높아졌다. 다만 전반적인 득점 효율이 낮고 수비 리턴 속도가 느린 것이 약점이다. 경기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리그 초반 1승만을 기록 중이지만 그 승리가 다름 아닌 SK전에서 나왔다. 이 경험이 팀의 자신감으로 이어져 이번 맞대결에서도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결국 가스공사는 빠른 템포와 외국인 득점원 중심의 공격으로 승부를 걸 전망이다. SK는 부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전력 운용이 어렵다. 반면 가스공사는 퍼킨스 합류 후 경기 밸런스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 SK의 체력 부담과 공격 루트 한계는 이번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가스공사는 초반 기세를 타며 빠른 템포로 상대 수비를 흔들 것이다. 접전 구도 속에서 세컨드볼 싸움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결국 최근 흐름상 가스공사가 분위기 반전의 연속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우리카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시즌 초반부터 챔피언 후보답게 강한 전력을 자랑한다. 지난 경기 패배에도 불구하고 러셀의 활약은 여전히 팀 공격의 핵심이다. 러셀은 서브와 블로킹, 백어택까지 고루 갖춘 완성형 공격수로 활약 중이다. 국내 선수진도 리그 최상위 수준의 뎁스를 자랑하며 교체 폭이 넓다. 박기원 감독의 전술 완성도는 이미 검증됐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상승세가 예상된다. 다만 초반 일정이 빡빡해 일부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가중된 점은 변수다. 특히 리시브 라인의 안정감이 다소 흔들리며 세트 초반 리듬을 잃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전환 속도는 여전히 한 수 위다.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러셀을 중심으로 한 사이드 공격이 가장 위력적이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상대 수비를 빠르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카드는 개막 초반 2연승으로 상승세를 탔지만 직전 경기 패배로 흐름이 끊겼다. 아라우조와 알리의 원투펀치가 중심이지만 국내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하다. 특히 리시브 불안으로 세터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공격 템포가 단조로워진다. 허나 외국인 공격진의 화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서브 범실이 작고 세컨드볼 대응에서 허점을 보이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후위 수비가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한 세트 전체를 내주는 패턴도 반복된다. 공격 시 아라우조의 집중력은 높지만 득점 루트가 한정적인 것이 약점이다. 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으며 리시브 안정만 확보되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한항공처럼 리듬감 있는 팀을 상대로는 버티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 전체 경기 리듬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대한항공은 러셀 중심의 공격 완성도가 매우 높다. 우리카드는 외국인 듀오가 분전해도 리시브 불안이 발목을 잡는다. 두터운 뎁스를 갖춘 대한항공이 중반 이후 세트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홈의 이정과 세터 마이너스 공격수 간 호흡에서도 대한항공이 한 수 위다. 우리카드가 한 세트를 따낼 수는 있겠지만 전체 경기 균형은 어렵다. 결국 경기 후반 체력과 집중력에서 대한항공이 확실히 앞설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대전 정관장 대 IBK 기업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시즌 초반부터 조직력과 공격 완성도 모두 불안정한 모습이다. 메가부키리치와 결별하며 공격력 자체가 약화됐고 세터 염혜선의 부상 이탈도 치명적이다. 자네테가 20점대 득점을 꾸준히 올리고 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국내 선수들의 기복이 커서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특히 리시브 라인에서의 흔들림이 세터 연결까지 이어지며 경기 흐름이 끊긴다. 수비 전환 속도도 느리고 랠리 길어질 때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다. 팀 내 세트별 리듬 유지가 어려워 한 세트 안에서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새 시즌 초반 아직 전술 적응도가 낮아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다. 자네테가 중심이지만 득점 외 옵션이 부족해 전술적 선택폭이 좁다. 결국 팀 전체적으로 리그 상위권 팀들을 상대하기엔 전력이 부족하다. 기업은행은 시즌 초반 불안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짜임새는 확실하다. 빅토리아는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이 탁월하다. 새 외국인 킹켈라도 빠르게 팀 전술에 녹아들며 득점 지원을 제공한다. 리베로 임명옥의 합류로 수비 안정감이 크게 향상됐다. 육서영과 이주아 등 국내 자원들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첫 상경기 성적은 아쉽지만 전반적인 팀 흐름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공격 패턴이 다양하고 세터의 볼 배급도 정교하다. 특히 빠른 볼 전개를 통한 중앙 공격 전환이 강력한 무기다. 서브 리듬이 살아날 경우 초반부터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력 밸런스와 세트별 운영 능력에서 기업은행이 우위를 점한다. 정관장은 세터 공백과 공격 루트 부족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기업은행은 빅토리아 마이너스 킹켈라 조합을 앞세워 다양한 공격 전개를 펼칠 것이다. 리시브 안정성과 공격 효율 모두에서 기업은행이 확실히 앞선다. 정관장은 초반엔 맞서겠지만 세트 중반 이후 리듬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행은 세터의 패스 템포를 활용해 경기 전체 흐름을 조절할 것이다. 결국 완성도 높은 전술 밸런스로 기업은행이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